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는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2월 두 번에 걸쳐 서울 택시비가 크게 인상됐죠. 그랬죠. 예, 뭐 또 다른 지역도 앞서건 뒤서건이 많이들 올렸는데요. JB는 그 뒤로 좀 택시 이용 빈도가 차이가 나나요? 저는 집돌이이기 때문에 거의 이동을 안 해서 최근에 택시 타는 게 언제인지 잘 기억도 솔직히 잘 안 나는데요. 그리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거 아주 훌륭한 생활 패턴으로. 네. 네, 저는 이제 요금 오른 뒤로 확실히 좀 덜 타게 되더라고요. 세보진 않았는데 이게 사람이 참 이상한 게 요금이 오르고 나서는 술을 먹다가도 한 10시 반 11시 되면 갑자기 술 맛이 뚝 떨어지고 막차를 타야겠다. 예. 그런 압박이 좀 느껴지는데요. 택시비 아끼려고. 그게 뭐 약간 무의식적으로 오. 이렇게 약간 술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택시 요금 인상이 과연 기사 수입과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우려를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적용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 결국 우려대로 택시 이용자들이 크게 줄어들어 기사 처우 개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가 통계가 나왔어요?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최희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에서 7월 사이 서울시 택시 이용 건수는 1억 5,622만 건 정도 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인 1억 6,628만 건보다 6% 정도 줄어든 건데요. 이제 요금이 크게 올랐으니 이 정도면 많이 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작년 상반기는 아직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가 감소한 거고요. 심지어 코로나 공포가 가장 심했고 집합 금지도 엄격했던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건수가 적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만큼 이제 버스 전철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게 늘었다는 건데요. 네. 올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지하철 이용 건수는 15억 2,87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억 3,430만 건보다 14% 정도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시내버스도 8% 정도 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택시 수요가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데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문제는 좀 해결됐다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 논리는 요금을 올리면 기사 수입이 올라서 기사 공급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택시난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공급 증가는 실패하고 수요 축소가 되면서 이제 택시난이 해결된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법인 택시 가동률을 보면 서울시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자료인데요.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는 32.69%였는데 올 2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33.76%로 요금 인상 이후 한 1%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0대 중에 한 대 정도만 더 다니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이유가 기사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고, 예. 그래서 요금을 올리면 다시 기사들이 돌아올 거다. 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코로나로 버스나 배달, 뭐 택배 등으로 빠진 인력들이 다시 안 돌아와서 그렇다. 이제 요금 인상을 하면은 다시 유인이 될 거다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예. 기사 수도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자료인데요. 예. 법인 택시 운전 기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7만 172명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10만 2,320명이었던 거에 비하면 31.4%, 3만 명 넘게 줄어든 건데요. 네. 특히 이제 근무 시간이 짧은 고령 기사의 비중이 커지는 걸 고려하면 실제 운행 중인 인원은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요금 인상을 예고했던 작년 10월에는 기사 수가 7만 3천 명 정도였으니까요. 요금 인상 이후 더 줄어든 거고 장기적으로도 이제 더 유입이 안 될 것, 더 이제 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대구시에서는 그래서 신입 택시 기사가 되면 첫 해에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내걸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정리하면 택시 이용객도 택시 기사에게도 별로 상황이 나아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굳이 따르자면 이제 오른 요금을 감수하고서라도 타겠다고 하면 조금 잡기는 쉬워진 거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삶이 좀 편해졌다. 뭐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두영 작가는 빼고. 뭐 저는 출연료를 좀 올려주시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부 법인 택시 회사에서 기사들이 내야 하는 납부 기준금마저 슬슬 좀 올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월달에 요금을 올리면서 법인 택시 회사들한테 최소 6개월은 기준금을 동결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예. 이제 그 6개월이 지나자마자 기준금 인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올리면 그러니까 이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만큼 이제 회사들도 남는 게 없다. 뭐 고물가 고금리, 뭐 LPG 값도 비싸고 어쩔 수 없다 그런 건데요. 네. 뭐 실제로 휴업 폐업하는 택시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뭐 지난 4월에는 1위 플랫폼인 카카오 모빌리티도 자회사들을 뭐 휴업 조치를 하기도 해서 더 작은 회사들은 볼 것도 없다. 그런 좀 한숨 섞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알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